네, 큰 모멘텀 부재 속에서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홀로 1,400억 원대 순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1,480억 원 규모의 순 매수 들어왔습니다. 2차 전지 업종 위주의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2시간 후면 개장을 합니다. 챙겨봐야 할 이슈들 이주호 펀스탁 본부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자, 개인 중심의 테마주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이 에코프로 머티리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 두 종목에 좀 많이 쏠려 있는 상황. 최근 시장이 큰 방향성이 없는 이런 테마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12월에는 좀 다를까요? 일단 12월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FOMC 앞두고 FOMC가 12월 12일 날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방향성 자체가 막 뚜렷하게 나오진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정말 탄력적으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로봇주들 위주로 정말 수급이 좀 약간 쏠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거의 변동성도 장중에 굉장히 심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로봇주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게 상승이 나왔다가 장 후반에 또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에코프로가 그 그룹주들이 시총이 거의 뭐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를 제쳤다라는 소식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이 과도하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이 워낙 이렇게 특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또 뉴스와 이슈에 지금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말까지도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그 산타랠리를 기대를 하려면 좀 미국에서 좀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좀 그런 앞으로에 대한 그런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지 아무래도 좀 좋은 흐름으로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계속적으로 이러한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 2,500선을 좀 하방 경직성으로 좀 확보를 하면서 좀 올라가 줄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냥 거기서 등락을 계속 거듭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수급이 개인 수급 몰림이 아찔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매크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주도주 위주의 이렇게 랠리가 나오려면은 매크로가 좀 안정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12월 장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1월은 사실은 이제 국채가 많이 도움을 줬죠. 국채 수익률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물이 지금 5%에서 4% 초반까지 내려오니까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안정이 됐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니까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주면서 시장이 좀 올라왔다. 10% 가까이 올라왔는데 지금 너무 빠르게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더 내려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사실상 더 추가적으로 개선되기보다는 좀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악화되면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줘야 되는데 너무 빨리 선반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국채에는 좀 더 하방보다는 좀 반등이나 내지는 FOMC를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12월 초반에 1, 2주는 시장이 지금 안 그래도 2,500 중반까지 와서 더 올라가려면 이익의 상향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결여되어 있어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순환매 아니면 테마 찾기는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장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다만 그런 과정에서의 일부 종목들의 변동성은 그동안 올라왔었던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차 전지가 다시 변동성에 노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약간 종목별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어떤 시장이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FOMC 이전 첫 1, 2주 같은 경우에는 관망세에 짙으면서 종목 장세에 주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산타랠리 지금 오는 것인지 산타랠리를 노린다면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12월 장이요. 지금 사실 어떠한 실적에 대한 그런 아까 말씀하신 이익 개선 이런 거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어떤 어려움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로봇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삼성전자에서 이제 미래 그 전략 그 시를 또 만들면서 그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와
로봇이 같이 결합돼가지고 지금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좀 이번 주 좀 장 흐름을 보면요, 진짜 가는 종목들만 움직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들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그렇게 수급이 움직이는 것이 결국에는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이제 내년에 있을 CES 2024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이 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 기대감이 내 연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네네. 같고요. 이게 뭐 사실 그렇습니다. 뭐 방향성 자체가 막 큰 상승이 나오기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대응하기 힘드신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차라리 이럴 때는 좀 오히려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계속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셨다가 낭패를 당하실 수가 있어요. 윗꼬리에 많이 당할 네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뉴스가 나오거나 어떠한 뭐 이슈가 나왔을 때 따라가는 매매는 좀 약간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기회 줄 때 수익을 좀 실현을 하고 기회 줄 때. 연초를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 좀 이해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골즈만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의견을 내놨는데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반도체 업턴 그리고 방산이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방산 쪽 내년 뭐 주도 섹터의 하나로서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과거에 딱 1년 전쯤에 네. 방산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요번에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식으로 좀 리포트가 나온 이유는 일단 코스피가 지금 PBR이 1배가 안 된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뭐 0.92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라서 코스피가 좀 저평가되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던 게 바로 좀 방산적이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가 그러한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방산주 쪽이 전망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내년 6월까지 공매도에 대한 그런 제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좀 방산주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조정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근데 이 방산주 중에서도 조정을 많이 안 받은 종목도 있고요. 네, 좀 네. 받은 종목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하나에어로 가지각색이에요. 같은 경우는 네. 뭐 지금 뭐 정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이 주가가 10,000원대부터 12만 원대까지 올라올 때까지 뭐 이렇게 속을 만한 조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꾸준하게 투자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미소가 가득할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방산주 중에서도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뭐 솔직히 좀 조정을 많이 받은 그런 방산주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 대비는 지금 여전히 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방산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다.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실적 모멘텀을 받쳐주고 그리고 이 방산 관련해서는 수출을 좀 많이 우리나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서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 이맘때도 한국 방산 섹터 얘기하더라. 네. 그리고 사실 중간에 전쟁이 또 터졌는데 네. 그때 보면은 또 가는 종목은 대형 방산 기업들이 아니라 네. 되게 소형 그죠 방산 기업들이 이렇게 등락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가들의 방위비 뭐 더 느릴 수도 좀 없어 보이거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방산 섹터는요? 일단 뭐 작년 말에 올해에 대한 방산 얘기가 나온 거는 아무래도 러우 전쟁의 영향이었던 것 같고 공교롭게도 내년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50%가 선거를 치릅니다. 올해는 거의 정치네. 20%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그 정치적인 이벤트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분쟁이 있긴 하지만 당장 내년 1월만 되면 대만 총통의 선거, 미중 갈등에 대한 얘기들, 우리나라 총선도 있고 미국의 대선도 있고 유럽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 지출을 할 수 있을까 하면은 방위비는 줄일 수 없다라는 논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찾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내년의 경제가 침체 내지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늘릴 수 있는 거는 또 재정 지출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보면 지금 가장 핫한 이 단어가 뭐냐면
방어 성장주? 그러니까 방어적이면서도 성장하는 기업을 찾자.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방어 성장주고 로키드 마틴도 방어 성장주고 섹터마다 많은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방어 성장주가 많지는 않죠. 다 시크릿컬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별 기업은 잘 모르겠지만 방산주는 방어 성장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이치방크에서 나왔던 그 데이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내년에는 네. 전 세계 인구의 50%가 선거를 치른다. 네네. 그것도 하나의 또 이슈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실장님의 말씀 주셨던 경기 방어 성장주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산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한국항공우주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저는 좀 현대로템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방산을 대표하는 진짜 세 개의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지만 어쨌든 이 세 종목 모두가 지금 뭐 경기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실적 모멘텀 자체는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조정을 최근에 많이 받았던 한국항공우주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사실 밸류 대비 저렴하다라는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이후에 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스라엘 전쟁 같은 이슈는 누구나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또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 와중에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뭐 선거를 하고 나면은 이런 국방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러면 방산주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어 성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 섹터에서는 핫픽을 한국항공우주로 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티빙의 모회사 CJ E&M 같은 경우 지금 소식 나오면서 8%대 어제 상승을 좀 보여줬고 웨이브의 모회사는 SK 스퀘어입니다.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11번가 콜옵션 이슈가 있어가지고 바로 주가에 반영되지는 좀 않았지만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내 토종 OTT 플랫폼들 이렇게 덩치를 키워가는 전략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근데 저는 이걸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왜냐면 네. 이 MOU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아직 그냥 소문만 무성한 상황인데 이미 주가가 좀 반응을 했죠. 해버렸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안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또 그게 급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한 이슈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먼저 반영하는 부분을 따라가시는 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OTT 인수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것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흥행하고 있는 그 영화 관련해서 네네. 영화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좀 더 오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얼마 전에 개봉한 그 황정민 씨가 나오는 그 열연을 하셨다는 그 영화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거의 범죄도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네,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 서울의 예, 봄이라는 예. 영화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또 우리 그 김윤석 씨가 나오는 이순신 장군의 영화가 마지막 편이 개봉을 합니다. 네네. 노량 죽음의 바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오히려 영화 쪽에서 수익성에 대한 개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한국 영화가 이번에 또 1,000만을 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기대감이 작용을 할 것이고 지금 제가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영화 관련주들이 과대낙폭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고 사실 우리나라 한국 영화 산업이 올해 사실 범죄도시 외에는 좀 흥행했던 영화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근데 또 연말 효과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서울의 봄을 계기로 해서 그 노량까지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좀 영화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네. 이래서 오히려 지금 이 OTT에 대한 이슈가 뭐 사실 좀 큰 이슈긴 하지만 이거보다는 저는 이거는 좀 주의를 하시고 오히려 콘텐츠라던가 영화 쪽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K 콘텐츠 제작사에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은 하고 들어요. 그러니까 OTT 뭐 그동안 핫했던 건 맞는데
이 낙폭과대주를 찾는다고 하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주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워낙 좀 소외됐었고 그동안에 조금은 뭐 그 안에서 그 소외되었다라는 거는 조금 구조조정도 굉장히 많이 좀 진행이 됐을 거고 비용도 좀 많이 이제 컨트롤이 된 상황이라서 이 1000만 영화가 나온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단단해진 상황에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이 확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럼 투자하면 또 뭐 물론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좋은 관객이 오는 건 아니지만 좋은 영화가 아니지만 환율적이 높기 때문에 심리가 확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컨텐츠 쪽도 좀 봐줘야 되겠다. 주가 워낙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토종 OTT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K 콘텐츠 쪽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게 보통은 글로벌 OTT 쪽에 이제 작품을 팔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항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K 콘텐츠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경쟁 환경이 그렇게 국내 OTT에는 유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자, 그러면은 K 콘텐츠 기업 중에서는 토픽을 어떻게 꼽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서울의 봄 영화가 흥행하고 있는데 이게 제작사가 이제 플러스 M이에요. 콘텐트리 중앙의 자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콘텐트리 중앙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의 뒤통수를 조금 약간 때렸던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많이 얘기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이 종목은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진짜 과거에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량 이순신 장군님 세 번째 영화가 이제 배급사가 롯데엔터테인먼트예요. 그래서 그쪽에 관련돼서는 롯데쇼핑. 그래서 지금 사실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CJ CGV, 롯데쇼핑, 콘텐트리 중앙 우리나라 영화 쪽을 다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만약에 이게 1000만 영화가 한국 영화도 나오고 12월 달에 하나가 더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영화계 쪽에서 아무래도 좀 영화관을 찾는 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런 수익성에 대한 부분 4분기 수익성이 내년에 잘 나오지 않겠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런 전망으로 주가가 지금 많이 눌렸던 만큼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 실적, 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제 혼조세로 끝난 한국장,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뭐 사실 코스피랑 코스닥이 어제 2,500선을 돌파를 했고 820선 돌파를 했는데 오늘 거기를 이제 지켜주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로봇이랑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 그동안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정치 테마 인맥주들이 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나 특정 종목들 위주로. 근데 그거에 좀 약간 선동되지 마시고 정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 시장 전략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주호 본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